안녕하세요. 올봄 디자인 김 소장입니다. 오늘도 주방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하는 얘기는 지난 두 편의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지난 두 편의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상단의 카드를 통해서 지난 두 편의 영상을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방 수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방의 수납은 어떤 물건을 수납할지, 어느 곳에 어떤 물건을 수납할지, 그리고 그 물건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장이 효율적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주방의 작업 이 흐름에 따라서 즉 이 준비대의 상하부장에 어떤 물건을 수납하면 편할지, 그리고 개수대 장에서는 또 어떤 물건들을 수납해야지 여기서의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마찬가지로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각각의 영역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지 요거를 일단 생각해보고, 그런 물건들을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장의 형태는 무엇인지. 지금 보시면 요건 서랍장이잖아요. 서랍장이 편할지, 또는 요런 여닫이장이 편할지, 또는 여기 보면 이게 플랩장인데 플랩장이 편할지.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장을 짜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서랍장과 여닫이장, 플랩장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을. 자, 인덕션 쪽으로 가까이 한번 와 보면, 자, 인덕션 밑에 있는 서랍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이렇게 딱 보시면 서랍의 그 장점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서랍은 요 서랍 끝단, 요 안쪽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뭐 쉽게 꺼낼 수도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이 서랍의 장점입니다. 뭐 아래쪽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래쪽에 있는 프라이팬, 냄비들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프라이팬도 잘 보이죠. 그리고 뭐 허리를 크게 굽히지 않아도 이 프라이팬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게 서랍의 장점이에요. 근데 서랍의 단점도 있겠죠. 서랍의 단점은 일단은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일단 서랍에 들어가는 요 하드웨어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여닫이도보다는 비쌉니다. 여닫이장보다. 그리고 요 하드웨어가 또 품질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 사용해도 고장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문주 하드웨어를 많이 쓰고요. 해외 브랜드는 뭐 많죠. 해외 브랜드는 해티나 해펠레, 그리고 블룸 같은 외산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어쨌든 서랍장은 여닫이장보다 가격이 비싸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제 서랍의 높이가 정해져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정된 높이잖아요. 이 서랍장의 높이가 그게 좀 단점일 수 있어서, 만약에 여기 요 높이를 넘어가는 그릇 같은 경우는 수납이 어렵다는 거,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닫이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여닫이장. 자, 위에서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그럼 딱 봐서도 이 안쪽에 있는 물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물건을 보려면 딱 이렇게 무릎을 쪼그린다든지 아니면은 허리를 굽혀야지 안쪽에 있는 물건이 보이겠죠.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닫이장은.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고, 여닫이장의 하드웨어는 경첩만 들어가면 되니까, 경첩 네 군데.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또 요 선반이 이동답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가 높은 냄비도 수납할 수 있다는 게 여닫이장의 장점입니다. 그 무엇보다 서랍장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플랩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은 플랩장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꼭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냉장고 위에는 플랩장이 들어가요. 사실 요 냉장고 위는 높기 때문에 많이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주 안 쓰는 물건을 수납하는 공간인데, 플랩장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뭐 가스쇼바로 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위로 여는 스타일,
요게 바로 플랩장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여기에 있던 걸 이렇게 밀어 올리면 높이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쓰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 냉장고장 상부에는 이렇게 플랩장을 다는 이유가 가로로 길기 때문이에요. 가로로. 이게 냉장고장이 보통 한 900에서 1000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일반 경첩으로 달아가지고 여닫이장으로 하려면 이쪽으로 모멘트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쪽으로 도어가 처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플랩장 이렇게 위로 올리는 형식으로 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방을 설계하다 보면 플랩장이 꼭 한 개씩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냉장고장 위쪽으로. 예전에는 요 게스대장 위로 플랩장을 이렇게 걸 때도 있었어요. 그게 유행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선택은 많이 안 하고 거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플랩장이 들어가는 곳은 거의 냉장고장 상부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의 형태 세 가지를 봤는데요. 그러면 요 장을 어디에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하부장은 압도적으로 서랍장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랍장이 비싸니까 여닫이장이랑 적절하게 믹스를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주방의 작업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작업대 주변에는 어떤 형태의 장을 달고 어떤 물건을 수납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적으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이나 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드리는 말씀이시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대, 여기가 준비대잖아요. 준비대 같은 경우는 이 장바구니를 올려놓고 식재료의 포장지를 벗겨가지고 쓸 만큼 덜어내고 나서 남아있는 식재료는 소분해가지고 다시 냉장고로 가져가는 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준비대 쪽에는 뭐 일회용품이나 지퍼백, 장바구니를 수납하거나 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옆으로 만약에 밥솥이 붙었다면 이쪽에 쌀을 수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생각이니까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의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핵심은 장을 짤 때 뭐 상하부장은 대부분 여닫이장으로 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와서 요건 식세기 자리인데 식세기 위쪽으로도 뭐 식세기 관련된 세제나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준비대에서 이어져서 준비대에 쓰는 물건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상부장에서는 서랍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서랍은 들어갈 수 없겠죠. 상부장은 여닫이 중심으로 가고 또는 플랩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플랩장은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열었을 때 문이 높아지기 때문에 쓰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손을 위로 뻗어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요. 자, 다음으로 어디까지 했죠? 다음으로는 자, 개수대장으로 가면 되겠네요. 개수대장 같은 경우는 여닫이 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부는 보시면 개수대장 안에는 이렇게 요 난방 설비랑 뭐 빌트인 정수기, 본체랑 또 여기 뭐 들어갈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다 그릴 수 없어서 생략했는데 배관도 복잡하고, 그래서 하부장에는 서랍장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서랍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닫이장을 써야 되는데 뭐 이 안에는 뭐 세제라든지 아니면 그나마 공간이 좀 있으니까 믹싱볼이라든지 또는 채반이라든지 도마, 칼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수대장은 여닫이 도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개수대장 상부 쪽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데일리 식기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식세기가 있다면 식세기에서 매일 쓰는 밥그릇들이니까 여기서 식세기에서 씻어가지고 바로 올릴 수 있고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식세기와도 가깝고 개수대와도 가까운 요 위에는 데일리 식기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리대장인데요. 조리대장 하부에는 뭐 이렇게 요 가열대나 요 개수대 양쪽 동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또 조리대에서 쓰는 요 도마나 칼들이 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쪽에도 이렇게 냄비나 큰 솥 같은 거를 넣어도 되고요. 또 핸드블렌더나 뭐 저울, 믹싱볼, 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수납해도 되겠죠. 그리고 뭐 요 장의 형태는 서랍장이 될 수도 있고 여다지장이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봤던 서랍장. 이렇게 서랍장을 열어놓고 여기 끓이면서 냄비에서 조리를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뒤집개나 국자 이런 걸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랍으로 만들어도 편하고요. 그래서 가열대 밑에는 서랍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2단에는 냄비, 프라이팬 이렇게 바로 꺼내서 인덕션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인덕션 옆으로 망장을 붙여놨잖아요. 망장을 옆에 놓는 것도 편리합니다. 망장을 열어서 바로 우리가 조리하는 데다가 양념을 할 수 있도록 망장을 놓는 것도 좋고, 이 망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망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선대장이죠. 배선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플레이팅용 접시 같은 경우를 수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 맞이에 쓰는 그 접시들,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가끔씩 꺼내서 쓰는 접시들을 이 배선대장 안에 수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서랍장으로 넣은 이유는 이렇게 2단으로 나눠 가지고 하단에는 이렇게 청소기가 나갈 수 있게 청소기의 집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서 위쪽은 서랍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의 수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저 나름대로는 유익한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방 인테리어를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상에 이어서 주방에 빌트인 가전을 설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